저희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주민들과 어떤 사전에 설명회도 없이 어떤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국민 세금으로 사무실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강일동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권한을 대리로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꾸로 주인인 것처럼.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60.2%. 우리 지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역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이 구청장을 뽑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겁니다. 이는 주민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구청장을 기대한 강동구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강일동 주민들의 기대는 걱정과 우려, 속상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수종사자 복지쉼터 건립이 문제의 시작이었는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에는 운수종사자 복지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운수 종사자 복지를 위한 쉼터이자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갖춘 강동교통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걸까요?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알게 됐지만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있잖아요. 의견을 갖다가 듣고 어떤 혜택과 어떤 좀 나쁜 게 있을 건가 이런 거 갖다가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건데 전혀 얘기 않고 머리 빼고 몸통 빼고 꽁지만 갖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여기서는 우리는 수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민들은 우리 동네 집 앞에 교통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무현 구의원은 인터뷰를 시작하자 가장 먼저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민들과 어떤 사전에 설명회도 없이 어떤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이걸 공사를 갖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뭐냐면 구청장이 공약 사업이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사전에 좀 더 주민들과 있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죠. 쉽게 말해 주인이 주인 땅에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행정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법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를 정확히 밟았다 하더라도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면 지자체 측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에 교통문화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세워진 것일까요? 교통예산은 순수한이잖아요. 구 예산이에요. 굳이 세련 자립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체 사업 비율도 보면은 19.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둔촌 이동, 그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안에 단지 내 안에 그 도로 폐지 용도가 있는 그 금액이 있죠. 한 958억이 들어왔어요. 그 예산을 갖고 여기다 예산 편성해놨어요. 강동교통문화복지센터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총 92억 원. 이것을 해놓고 그에 따르는 운영 비용이라든가 그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단순하게 우리 78억 해서 가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의시설 제공했어. 이런 그것만 있죠. 내려고 하는 거지 않았냐. 그런데 취재 도중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선 교통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앞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체육센터를 왜 좀 집중적으로 좀 건립을 하지 않고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체육센터 예산과 이 예산이 완전 다른 거예요. 체육센터 예산은 시 예산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
포함돼가 가지만은 이게 교통회관은 순산 있잖아요. 구 자체 예산이에요. 교통회관이라는 가명칭에서 시작했다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교통문화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꿨다는 것이 신무현 구의원의 말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구민체육센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자체 측에서 들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대체 강일동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강일동 교통문화복지센터에는 운수 종사자 쉼터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웃 간 주민 소통을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정작 지역 주민과는 왜 소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지자체. 먼저 강동구 측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묻고자 요청했지만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이거 힘들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홍보팀을 통해 인터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강동구는 지난해 이미 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과 운수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혹시 공청회 일정은 잡히신 게 있나요? 4월 초라고만 제가 들었어요. 아직 네네.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대략 4월 초요? 네. 일단은 4월 달에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이후로 주민분들이 계속 그 언론을 보시고 네네. 일단 이게 입장이 나가면은 네네. 더 반발을 하시니까 되게 움츠러드시는. 방송이 나가는 시점인 4월 초. 간담회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일정에 대해선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의견인 것일까요? 제작진은 주민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의 협의 없이 지금 진행된 사항이고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교통회관 건립을 철회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갖지도 않은 채 이러한 사업 승인이 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밖에도 다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 입주해서 강동구에서 주민을 위한 시설을 그 당시 이해식 전 구청장 시절에 지금의 그 강서울 초등학교 자리에 그 땅이 220억인데 체육 시설을 지어준다고 그때 약속하고 공문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두 번째 지금 홀트복지관 자리 28억짜리 땅에 복지관을 진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지금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어떠한 그 계획이나 공약 자체도 저희가 그냥 그대로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근데 주민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 2차례 어긋난 약속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운수 종사자의 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거를 주관하는 관은 지자체는 진행시켜버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반발하거든요. 그럼 반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을 또 약간 만족시켜준다는 거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줘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은 모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거센 주민 반발에 교통회관의 이름을 교통문화복지센터로 바꿔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주기로 한 것인데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주민이 반발하니까는 뭐 간담회 하겠다, 뭐 공청회 하겠다 이러면은요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설사 아무리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책의 타당성, 신뢰성이 있는 행정 정책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여기에 주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구청장 블로그에 주민들이 남긴 민원성 댓글의 절반이 삭제된 것입니다. 구청장 블로그에 저희가 항의성 민원을 갖다가 댓글로 표시를 2월 28일 날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절반 가까운 50명 이상의 댓글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의 그 블로그 담당 그 관리자가 한 것으로 저희는 추측되는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공분을 일으키게 됐고 교통문화복지센터 건립을 두고 벌어진 많은 일들. 단순히 우리 동네에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입주해서 10년간 끊임없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한 시설은 우선시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데 나중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체육시설 안에 들어오는 시설과 중복이 돼서 지금 들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돼서 결국은 주민을 위한 시설은 없어지고 지금 교통회관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다고. 잘못 꿰어진 첫 단추 때문에 이미 그 다음 단추들은 억지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결코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과도 같아 보입니다. 3번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그 토지 매입은 했지만 이곳에 과연 체육시설을 지을까 사실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기다렸던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진 상황. 갈등이라는 거는 해결보다도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잘못하면 뼈 아플 수 있죠. 공약 이행을 위해 시작했던 일.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이 없어 주민의 목소리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만은 불신으로 번져 지자체도 시민도 모두 불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공약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어떤 또 반대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좀 충분히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나중에 차근차근히 진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주민들한테 이해를 갖다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 사례를 통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주민들, 함구하는 구청. 그런데 주민들은 조금 더 확실히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 문제인데요. 주택과 학원, 상가가 밀집한 곳인 만큼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늘어나는 차량 유입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무려 12,000여 건.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방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 걱정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교통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 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상가 인근. 지금 차량이 다니는 도로 쪽에는 보행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온다.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이다 보니 주민들은 잦은 차량 진입에 대한 우려를 가장 먼저 하소연합니다. 조용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특히 학원가가 많고 유치원,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다니는 아이들이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여기에 택시, 화물차 그런 게 번번하게 들어온다면 필시 교통사고는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주민으로서 일단 다른 거 문제는 다 제껴두고 그래도 아이들 안전 문제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현재에도 정리되지 않은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교통문화복지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건데요. 이 근처가 다 학원가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 뭐 끝나고 이동하는 경로가 다 길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양쪽이 다 노상 주차장이다 보니까 노면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건널 때 갑자기 아이들 특성상 갑자기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맞닥뜨리는 운전자분들도 많이 놀라시고 아이도 많이 놀라고 그런 시설이 근데 학교 옆에는 아이들 안전상 들어서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학원가거든요. 이런 곳에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 그 안전이 가장 걱정되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주민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매일같이 위험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본 이 지역 교통 안전도는 어느 정도일까? 교통 전문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어떤 그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통과하는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혼잡해질 수 있고 또 이제 혼잡해지는 만큼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안전 문제도 또 우려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늘어나는 차량으로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교통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위성지도를 보여주며 교통 안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게 정해져 있고 이거 이외에 여기에 청소년 뭐 수련관도 있고 여기 이제 복지관도 있고 이쪽에 이미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전부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차한 것이 오히려 이 시야를 막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더 위험을 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보행자의 시야를 막는 것은 오히려 노상 주차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정 단체,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한해서 뭐 이렇게 특혜를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용을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의 쉼터나 이런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 블록이 별도로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고 또 기존에 이미 그 공영 주차장과 견인차 보관소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거든요. 저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업 근무 끝나고 사우나를 한다거나 동네에서 하듯이 그런 정도지 그 일부러 차 끌고 트럭을 끌고 올 수도 없고요. 그것도 주차장관이 지하에 마련된다고 하니까 트럭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 점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소통의 부재로 서로의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 없고 그냥 취소하고 구민체육센터만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시설 자체를 지금 계획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주민을 위한 시설로 그 건립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 제2체육센터를 병행해서 건립을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좋은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생각과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얻는 거 잃는 거 주민 편의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려주면요 주민들도 불필요한 반대라든지 의미 없는 반대를 할 이유도 없어요. 사전 협의가 정책의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을 예방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일동, 강동구와 하남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곳의 주민들은 복지에서 소외돼 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입주해서 살면서 느낀 거는 강일동은 강동구의 섬이다. 고립무원의 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저희는 하남 생활권이고 모든 예산이나 복지 모든 거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구에서 그 선거 때만 그 표를 요구하는 그러한 곳이고 표를 얻으면 용도 폐기하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립 무원의 섬. 이 한 단어로 주민들이 겪었을 소외감이 전해집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약 8,300여 명의 운수 종사자가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해도 제대로 쉴 곳 없는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쉼터는 그저 고마운 곳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올해 3월 개관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도 초기에는 주민과 적잖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운전자라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쉼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어쩌면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릅니다. 택시와 버스 기사는 3.3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운전합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휴식 공간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하루 종일 길거리 운전하게 되는데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손님들한테 좀 친절하고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려면 자기 몸이 좀 그래도 휴식이 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전이라는 긴장된 상황의 연속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운수 종사자들은 기지개 한번 펼 공간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복지 시설은 거의 없어요. 얼마 전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안타깝게 승객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운수 종사자들은 시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수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만든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녹색교통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래다 보면 화장실이 없다. 찾으려다 보면 어렵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장시간 운전하는 그런 노출되어 있는 그런 데서 좀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와 관련한 장소가 생겨난다고 했을 때 교통 안전의 문제는 늘 따라다닙니다. 한때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에 난항을 겪었던 수원 녹색교통회관. 개관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교통회관이라고 그러니까 뭐 버스나 화물차가 들어올 것 같아서 애들 학교도 다니고 근접에 어린애들도 많은데 걱정이 많았죠.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이곳 주민 역시 차량 진입이 잦을 것을 예상해 반대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필요한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좋으시나요? 그냥 이런 문화시설이 이쪽 구역에 하나 더 생긴 게 좋고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요. 여기저기 이렇게 센터들의 반대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너무 좋게 잘 지어져 있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교통회관이라는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처음 이렇게 다가서기도 어려웠어요. 교통회관에면 아예 그냥 등 돌리고 이런 건물입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미흡한 것들이 있고 또 이 교통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운수종사의 어려움보다는 이 지역에 왜 이런 건물이 들어오느냐라는 게 우선적으로 반대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을 두고 왜 하필 우리 동네냐? 이것은 아마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모든 행정행위에는요.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분도 있지만 또 불편을 입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에도 명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의 과정일 텐데요. 우리는 그것을 대화와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장 뭐가 좀 필요한가 우선 그거부터 이렇게 좀 확인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또 얘기를 많이 듣고요. 경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요. 대화밖에 없은 것 같아요. 대화밖에. 끊임없는 대화로 주민이 원하는 것을 듣고 반영하다 보니
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 2월 28일 날 구청에 방문을 해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일정을 잡지 않고 시간이 경과돼서 구청을 다시 방문을 했고 면담이 아니라 강제 면담이 된 거죠. 강일동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지자체에선 주민들의 격한 반응에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이어져야 합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죠. 방송 준비를 마친 후 제작진은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청 측에서 이제 철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맞는지 확인차 전화를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철회를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 공청회 후 구청 측은 교통회관 건립 철회를 주민과 약속했는데요. 취재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교통문화복지센터의 철회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요, 지역 현장에 맞는 정책을 적실성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고 그거의 장이 단체장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할 때 일반 시민과 주민이 원하는 정책이 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바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원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와 해결의 열쇠가 같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소통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양보, 합의, 인내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생각지 못한 다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모두가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